정보책 인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데이터 통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출제 기준이 확 줄었기 때문에 안 나올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막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 기사면 그런 것들을 깊이 알아야지만은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 맞춰서 OSI 7계층이라든지 TCP/IP 4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지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풀어드리기는 할 건데 그냥 요거는 통으로 그냥 문제답 형태로만 봐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나오는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네트워크 이용하여 논리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은, 자, 보면은 우리가 논리 주소라고 하는 건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물리 주소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 맥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을 ARP라고 하는 거고, 두 글자에 세 글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맥 어드레스에서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거는 앞에다가 R자 붙여가지고 RARP라고 한다. 지금 문제에서는 물리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가지고 논리 주소로 변환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변환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걔는 뭐다? RA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RARP가 되는 거예요. SMTP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주고받을 때 쓰는 거고, ICM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가다 못 가면은 나한테 야, 못 갔다 라고 통보해 주는 거고, DNS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우리가 따따따 네이버닷컴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네이버닷컴의 실제 그 주소는 주소값, 그러니까 IP 주소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IP 주소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NS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잘 나와요.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OSI 7레이어네. 뭐 있어 보이면 OSI 7계층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 OSI 7레이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OSI 7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단위는 PDU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 그리고 세, 전, 내, 대, 물,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려요. 그래갖고 전송계층에서 헤더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를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고, 세그먼트를 내려요. 여기다가 헤더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패킷이라고 하는 거고, 패킷을 내려. 그래갖고 여기다가 헤더를 붙이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여기 있는 2번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리계층에서는 여기 있는 비트, 바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레코드 같은 경우에 없고 워드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자, 바이트, 레코드, 워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그러니까는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크기, 비트, 바이트 뭐 해가지고 워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나오는 거고, 저 여기서 세그먼트하고 패킷하고 여기 있는 프레임 이렇게 사용된다. 지금 여기서는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각각의 특징들, 요거는 그냥 응용계층은 프로그램이고, 표현계층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표현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연결 설정을 하는 거고, 전송계층 요거 중요하죠. 요거 두 개는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해가지고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그리고 여기서 UDP라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성이에요. 그냥 냅다 전송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신뢰성, 그리고 비연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네트워크 계층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IP, ICMP, 그리고 IGMP, 그리고 ARP, RARP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여기 있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그냥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 그냥 데이터를 쭉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장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 증폭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허브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자,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라든지 그리고 스위치, 똘똘한 허브, 스위치 허브를 쓰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거를 사용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2번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전송 단위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PCM 시스템에서 상호 부호강 간섭 측정을 위해 눈 패턴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눈을 뜬 상하의 높이가 의미하는 것을 이런 거 모르셔도 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는 그냥 3번의 정답은 1번 잡음에 대한 여유도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된다. 여기서 나올 것들만 좀 가져오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모르셔도 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6비트를 사용하여 양자화하는 경우 양자화 스텝수는 그래서 뭐 표보나 양자화, 부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우리는 TCP/IP하고 OSI 7A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니까 저희 같은 양자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2에 몇 비트를 사용하느냐? 2에 6승을 하는 거예요. 2에 6승. 그래갖고 2에 6승을 하게 되면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64가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표본화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하고 그 다음에 부호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르셔도 된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프로토콜에서 IP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먼 것이라고 그랬어요. TCP 같은 경우에 어디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리고 IP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비연결성, 비신뢰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TCP/IP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P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IP 같은 경우에 여기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성, 비신뢰성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비연결형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연결성, 비신뢰성이니까 얘는 맞는 거고 비신뢰성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연결형, 비신뢰성이에요. 자, 데이터그램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 만들어가지고 그냥 냅다 던지는 거잖아요. 연결 설정하지 않고 그냥 냅다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을 설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그램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연결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스트림 전송 계층 서비스이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쭉 쏴주는 건데 쭉 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러니까 일렬로 해가지고 쭉 쏴줘야 된단 말이에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맺어야 되잖아요. 연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맺는 거는 그거는 여기 있는 전송 계층에서 뭐 연결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I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가는 거고 비연결형이고 비신뢰성이란 말이에요. 비연결형, 비신뢰성. 오, 요건 맞았어. 요건 나왔어. 근데 요거 두 개가 문제인데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빵 만들어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기 목적지다. 그리고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고 스트림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쪽에다가 순차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연결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연결, 비연결형이니까 얘는 연결형이라고 해요. 연결형.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응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 대역폭이 FDLH이고 통신로의 채널 용량이 6bps인 통신로에서 필요한 SMB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샤논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샤논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주파수 대역폭이 FD라고 했고 여기 있는 FD라고 했고 자, 그리고 채널 용량이 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6이면은 6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로그 2에 여기에 어딨어? 채널 용량이 여기 SMB라고 했으니까 SMB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FD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값이 설정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로그 2에 SN 플러스 1 했을 때 6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로그 2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로그 한 다음에 여기에 2 미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4다라고 했을 때 얘가 2의 2승이 되는 거잖아요. 4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2의 2승이 되는 거고 미수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에 승수만 가지고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4이다 라고 했을 땐 얘는 2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6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6 같은 경우에는 6은 지금 6 같은 경우에 2의 몇 승이죠? 2의 6승이면은 얘는 64가 되는 거잖아요. 64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6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64가 나와야지 로그 2를 매겼을 때 걔가 6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6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63이 돼야 되는 거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SMB는 6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63이 정답이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63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안 나오고 정보통신 기사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된다. 예전엔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왔지만은 지금은 출제
현재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6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HDLC의 동작 모드 중 전이중 전송의 점대점 균형 링크 구성에 사용되는 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답 형태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DLC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음표, 세전, 내, 대, 물 해가지고 데이터 링크 계층 있잖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양 노드들,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들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단위가 움직이게 되냐면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움직이게 돼요. 이 프레임에다가 뭔가 비트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할 수 있는 비트를 삽입한다. 그래서 비트를 이용한 그런 그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대점 균형 링크 구성에 사용되는 거는 여기는 ABM이 되는 거예요. ABM. 그래서 얘는 비동기식 발란시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로 문제답 형태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또 막 HDLC 해가지고 더 깊이 막 이렇게 알아두실 건 없고 HDLC 혹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에 주소부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부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부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 요거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주소부 그리고 제어부 정보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 덧붙이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 요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필요 없고 여기에 주소하고 제어부 그리고 정보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 통신회선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교환 방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환 방식. 자,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용회선이라는 게 있고 교환회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있는 미국에 있는 존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존내 집까지 쭉 통신선로를 까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교환회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교환회선은 여기는 회선 교환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축적 후 교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회선 교환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전화국에다 연결을 해.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종로경찰서 바꿔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전화국에서 우리 집하고 종로경찰서하고 물리적으로 선을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종로경찰서하고 계속 뭔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뭔가 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회선 교환이고 축적 후 교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았다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패킷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고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안 되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물리적 통신회선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환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실제로 연결하는 거는 회선 교환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적했다가 교환을 하는 거니까 여기 가상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상으로 뭔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선 교환 방식이 물리적으로 연결을 설정해 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회선 교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회선 교환 방식이 된다. 여기 밑에 있던 ARQ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류가 났으니까 다시 전송해줘 라고 하는 게 ARQ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3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패킷 교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메시지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시간으로 처리 못하고 많은 양을 처리할 때 그때 쓰는 게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물리적 통신회선이 연결돼야 되는 거는 회선 교환 방식이 된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200.1.1.0 사이다 표기법으로 사이더 표기법이에요. 사이더 표기법으로 24 네트워크를 FLSM 방식을 이용하여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여기서 FLSM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나눈 거고 서브넷 제로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서브넷하고 맨 뒤에 서브넷 요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회사에다 나눠주겠다. 나는 지금 여기까지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당을 받았을 때는 내가 우리 회사에다가 255개, 256개 정확하게는 거기서 2개 빼가지고 254개의 호스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뭔가 낭비가 되니까 IP가 낭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서브넷을 해야 되는데 10개 회사에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0개 회사에다 나눠줬을 때 하나의 비트를 지금 8개 비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있으니까 하나의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게 되면은 0하고 1
두 개 회사에다밖에 못 나눠주죠. 만약에 두 개를 쓰게 되면은 00이 나오고 01이 나오고 10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네 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개를 쓰게 되면은 000, 001, 010, 0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니까 2의 3승 8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개 쓰면 안 되죠. 10개 써야 되니까 10개에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 네 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뒤에 8비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얘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써야지 10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10번째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럼 10번째 네트워크를 구해야 돼요. 자, 10번째 네트워크는 1씩 더하면 되는 거예요. 0000부터 해가지고 0000 그래서 0001 더한 거예요. 그다음에 0010이 되는 거고 자리 올림수 발생하는 거니까 0011 되는 거고 0100이 되는 거고 0101 되는 거고 0110이 되는 거고 0111 되는 거고 1000이 되는 거죠. 지금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네. 자, 10번째는 1001이 되는 거잖아요. 10번째 회사, 10번째 네트워크는 1001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1로 시작하는 거고 1001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수는 나머지 뒤에 4개가 8비트니까 나머지 뒤에 4개가 0000인 거. 그럼 요거를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1 있는 것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28하고 자 그리고 16하고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8, 9, 10, 4가 내려오고 1, 2, 3, 4 그리고 14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네트워크는 144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1001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다 1인 거잖아요. 4개가.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16하고 128하고 더하니까 144 나왔잖아요. 144에다가 요것들 1 들어가 있으니까 다 더해야 되겠죠? 10, 15가 되는 거니까 15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5하고 4하고 더해가지고 9가 되고 4하고 1하고 더해가지고 5가 되고 159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 10번째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44번부터 159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거는 네트워크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맨 뒤에 있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IP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145번부터예요. 145번, 146번, 147번. 얘가 첫 번째 사용 가능한 IP가 되는 거예요. 144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 IP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브로드캐스트 IP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59번. 그래서 200.1.1.159번. 얘가 브로드캐스트 IP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 문제에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는 사실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실기에서 서브넷 구하라고 문제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그때 실기는 외워서 가면 됐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니까는 꼭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위상을 이용한 디지털 변조 방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변조 방식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자, 일단 위상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위상을 이용한 변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PSK가 되는 거예요. ASK 같은 경우에는 진폭 변조이고 그리고 FSK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PSK가 위상을 이용해 가지고 변조를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통신 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부분. 우리가 지금 4과목에서 보는 네트워크에서는 양을 확 줄였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였지만은 지금은 양을 확 줄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열을 내가지고 강의한 거, 열을 내가지고 설명한 것들만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설렁설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